성과는 저성과고 기관장이나 임원들의 연봉은 고임금이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어떤 성과를 갖다 그만큼 내서 이렇게 높게 주는 건 괜찮은데 그렇지가 이제 못하니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된 거고 대부분이 다 1억을 훨씬 상회하는 부산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부산도시공사는 이제 1억 2,700, 뭐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 1억 300, 벽스코가 2억입니다. 아시아드가 뭐 1억 8천이 좀 넘고 이렇습니다. 1억이 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많은지 느낌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1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 분들이 2,300만 근로소득자 중에 2%. 이거를 다른 데랑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 공사공단의 경우에 이제 도시공사와 환경공단이 전국 1위, 교통공사와 시설공단은 전국 2위, 관광공사가 3위. 와, 1, 2, 3위를 뭐. 부산의 출자 출연 기관장의 평균 연봉이 1억 평균 중에 평균. 예. 전체 평균이 1억 3천. 전국 1위입니다. 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전국 출자 출연 기관의 전국 평균은 9,900만 원. 이성숙 의원님, 네.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연봉은 누가 어떻게 책정합니까? 업무의 난이도나 이제 경력 등을 고려해갖고 그런 것들을 이제 초기 연봉으로 결정을 합니다. 또 유사기관들끼리 소위 말해서 담합이라죠. 어느 정도 맞추고. 예. 일단 부산시 공공기관장의 연봉이 높다라는 사실은 쭉 계속 얘기해왔고 확인됐고요. 왜 높은가? 이제는 파헤쳐 봐야 되겠죠. 출처 출연 기관이라든지 공기업의 이제 기관장의 연봉이 높다, 부산이 거의 뭐 1, 2등에 가깝다라는 거는 의도치 않은 결과였던 거예요. 아니 뭐 의도치 않은 뭐 그렇게 꼭 뭐 높게 주려고 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누군가를 뭐 봐주기 위해 가지고 했다던가 이런 의도는 전혀 없었죠. 다만 이제 그 사람의 과거의 경력이라든가 그 업계에서의 어떤 그런 연봉 책정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나한테 안을 올렸지 않겠어요. 세 가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고 보는데 공기업의 공공기관장들은 대부분의 측근들이 많이 갑니다. 캠프 출신들, 자기들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 공무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퇴직 후에 자기가 혹시 그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또 실무진은 어떠냐면 굳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개혁이나 변화를 기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관행대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산시 공사공단의 역대 기관장들. 그렇다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경력이라도 화려한가요? 라도가 없어서 좀 죄송합니다. 경력이라도. 어떤가요? 어떻게 누가 대답해 주실래요? 행정의 경력을 화려합니다. 행정의 경력은 화려하다. 네, 전문 CEO로서의 경력은 제로입니다. 지방 공기업의 경영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 보면 이제 지방의회 의원이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그다음에 정치적인 뭐 선거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퇴직 공무원들이 60%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급이 어떻게 산정되고 얼마나 책정이 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수 의원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행정안전부 산하에 지방공기업 평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점수를 기준으로 가나 다라 이게 기준으로 이제 차등 지급을 하고요. 네. 당사자 중 한 명 아닙니까? 경영평가단 활동도 하시고. 그래서 얘기 안 하려고. 뭐 하셨습니까? 여기 뭐 하셨어요?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방송에 활력이 넘치네? 아니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평가단 하면 보수가 얼마나 되는가. 좋습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기회 한번. 얼마 받고 뭐 하신 거예요? 액수가 크진 않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아서 그것도 오히려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많이 줬으면 잘했을 것이다. 아니 그것도 있지만 조금만 더 대강했다. 이게 유혹이 더 있을 수가 있는. 아, 그래서 빠졌다, 요게. 아니 그건 전 아닌데 제가 이제 신원 공개 문제가 있어요. 신원 공개. 근데 이게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돈의 팔촌에 제가 뭐 몇 년 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들 연락 와서 아 내가 말이야 무슨 저 아는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호르몬이 무슨 힘들게 산다더라 뭐 이런 시작해서 뭐 이런 식의 동정이 호소를 이런 또 내밀한 얘기를 또 언제 들었겠어요? 이게 지금 평가단 활동하신 분이 계시니까 그렇죠. 이게 아까 기간이 짧고 이러다 보니까 보고서만 보게 되잖아요. 검증해보면 틀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믿지 못하겠다. 세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그 비율을 처음부터 정해요. 그러니까 뭐 등급의 비율을.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원래 있는 등급이 아니라 이번에는 얼마만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끼워 맞추기를 또 하게 되겠네요. 하게 되죠. 정확한 얘기를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구조에 대해서. 평가단의 평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라고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굴까요? 최측근. 최측근 가까이 지켜본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것까지 정확한 게 없겠죠. 그죠? 보시겠습니다. 많이
집계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사장님을 겪으셨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만족하시는 편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8명의 이제 이사장님들이 오셨는데 그때마다 그 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 가지고 경영 방법이라든지 운영의 그 묘가 다 틀려요. 5대부터 9대를 보면 또 허대영 사장 외에는 관련 경력이 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의회 사무처장이라든지 전문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실제로 일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나요? 물론 전문성이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그 시에서 넘어올 때 그 전문적인 분들이 와서 우리 공단하고 연계성이 있으면 좋은데 알다시피 시의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우리 공단 이렇게 기초시설하고 맞는 역할은 아닌 거예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 위에서 이제 낙하산식으로 오니까. 수장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필수가 제 생각으로도 뭐 캠프에 몸을 담거나 공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어느 정도 약간 체념한 상태이신 건가요? 전문성도 있고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도 있고 그 시와 또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선별되고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체념?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직 젊어서 여기 있는 다른 위원장보다 한참 젊은데 20년을 더 근무하는 동안 진짜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인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을 가집니다.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전체적인 뭐 정책을 전환한다고 하지만 이게 일관성 없이 어느 때는 공급을 엄청나게 해라, 어느 때는 너 기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생존할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수익성을 찾아.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게 가장 문제고 입장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인 정치적인 성향이 그 안에 녹아내면 절대 안 된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거든요. 솔직히 기관장들 임기 3년인데 끝나고 갔을 때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조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끝까지 자기가 책임을 못 질 거라는 거죠. 제일 기관장 평가는 기관 평가가 안 좋은 곳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기관장 평가 같은 경우는 거의 라까지 있고 예. 기관 평가도 다다다다. 관광공사가 가진 한계가 뭐냐면 돈을 써야 되는 일도 해야 되지만 돈을 벌어야 되는 일도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관광공사 혼자 독자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자본 비율의 10%밖에 안 되거든요. 공기업 회계법상에. 그 궁극적인 중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가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그 자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면 무엇을 할 수밖에 없냐. 기관장들 입장에서는 보여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있을 때 치적 쌓듯이 보여주는데 급급해가지고 공사 내부적인 재정적인 안정이라든지 그 상황 개선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못했다라고 보시면 안 맞겠냐 싶습니다. 현재 우리 공단하고 관계없는 분이 내려오면 자기 맞는 옷에 맞도록 그렇게 막 자꾸 이래 바꾸려 하니까 지금 저희들 현재 이제 직원들이 조금 이제 동요가 있고. 손병호 게임 혹시 아세요? 이렇게 다 돼서 뭐 하면 저거 이거 혹시 아세요? 아, 예. 그래서 이거 내가 겪었던 사장들이 낙하산 인사가 많았다라고 생각하면 접어. 그리고 공사공단에 대한 출처 출연 계약에 대한 이해도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접어. 그리고 기관장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접어. 그분들의 역량에 비해서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접어. 네. 잠깐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기간이 내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일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접어. 지금 다 부정적으로 접어를 하고 있거든요. 네.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라고 하면 접어. 자기 쪽 사람들만 그 안에 묶어서 찍어서 내리는 거 말고 뭐 자기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정당이 다르거나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 풀은 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풀을 넓혀 놓는다는 제스처만 취하지 말고 실제 풀을 넓혀서 거기서 진짜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 공정한 인사가 저는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분들은 이제 다 다음 달에 간두실 모양이죠. 공사공단 출처출연기관의 노조위원장님들이시기 그럴만한 때문에 분들이죠. 제가 볼 때는 네, 오늘 잘린 지금 뭐. 방송 나온다고 지금 사살하고 아 그런 건가요? 저 정도만으로 굉장히 좀 시원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렇게 저런 부분을 실제 기관장들이 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자, 공사공단의 경우를 살펴봤는데 이제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자 출연 기관장의 성과급 책정 기준도 공사공단 책정 기준과 같습니까? 평가하는 법에 따라서 지자체의 권한을 위임을 한 상태고요. 네. 지자체별로 평가 항목과 지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제11조의 평가의 종류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근거해서 출연기관들이 정관 및 내부 규정에 정한 바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다 다르고 사업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성과급 기준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평가 결과는 또 어떻게 나왔나 한번 봐야죠. 2017년 그 평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 이제 과반수 이상 라 등급을 받은 곳이 10군데 정도예요. 네. 문제는 부산은 라 등급 이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곳은 그래도 한두 개라도 예. 문제 있는 기관을 지적하고 했는데 네. 부산은 진짜 문제 있는 기관이 없어서 그런 건지 네. 아니면 안 만든 건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부실한 평가가 아니었을까. 아니요. 그것은 이 자리에 단정 짓지 말고 아니었을까. 두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평가 자체만 봤을 때는 결과는 좋아요. 두 의원님은 이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정수장님과 같은 의견이십니까? 너무 하세요? 오늘 두 분 너무 의견이 일치하세요. 정당 간의 어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자 어쨌든 예, 답변이 어떻습니까? 예, 그럼 실제 제가- 이 지표를 예. 그 결과를 신뢰하시느냐는 얘기죠. 현재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이 출자 출연 기관이 78.9%가 나 등급을 받는다라고 이래 보면은 좋은 성적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봐주고요. 별로다. 알겠습니다. 항목들이라든가 이 보고서의 이 내용들을 한번 보면 말이죠. 가를 주든 나를 주든 또 경우에 따라 달을 주든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사자들은 실제로 일을 잘못해서 이 뭐 우리가 나를 받았다, 달을 받았다 이것보다는 평가단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이런 거에 많이 영향을 가는 좀 아주 애매모호한 어떤 이런 것들. 작년에 좀 잘 못했으니까 이번에 조금 더 조금 더 막 0. 몇 프로 올려주면 또 등급이 올라가고 네. 그러다 보면 또 혜택을 더 받고 이런 것들은 좀 진짜로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네, 뭐 무슨 수치화할 말씀이세요? 수 있다면 현재는 수치화한다든가. 평가 지표 개발에 목숨 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자, 그렇다면 출자 출연 기관의 경영 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원 한 분을 만나서 직접 들어봤거든요. 만나보시죠. 어떤 기관 맡으시나요? 뭐 부산의료원이라든지 벅스코라든지 또 아시아드 CC 그리고 뭐 그 영어방송 또 그 국제교류재단 그리고 문화재단 이런 데에 참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경영평가라는 게 사실 그 기관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지 못하면 좀 하기 힘든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평가단 안에 그 기관을 잘 아는 사람도 포함이 돼 있고 조금 객관적 시각에서 봐야 될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되고 조금 성격이 안 맞는 분들이 왔다는 느낌을 받은 적도 사실은 있었고요. 또 뭐 자리에 이렇게 오래 머물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같이 참여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웠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평가 결과가 보통 이제 가나다라 마로 예. 이렇게 결과가 나잖아요. 이거 근데 좀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수음이 안 나로 봐야 되는 건지. 이제 다까지 떨어지면 경영평가로만 놓고 보자면 기관장이나 그 기관이 제대로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고요. 그 밑으로 더 떨어지는 기관들은 사실은 거의 뭐 퇴출해야 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사실 가나 정도의 수준을 유지를 해줘야 그래도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들이 나름의 어떤 자기들의 목적에 비교적 뭐 충실하게 수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를 받아도 인센티브는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나다라마로 본다면 중간밖에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통 수준이라면 뭐 거기는 사실 성과급을 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평가에 대한 성과를 실제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기준점을 좀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평가 현장에 가보면 사실 정량평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평가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라든지 또 비율이라든지 이것만 맞추게 되면
사실 그걸로 다 뭐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럼 정량평가는 그렇게 변별력이 거의 없나?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량평가는 뭐 실제 내용 보면 뭐 거기서 큰 점수가 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기관도 좀 많죠. 그 면담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냥 평가 지표에 이렇게 맞춰서 하는 듯한 느낌도 많기 때문에 평가는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실제 내용적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예전처럼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하는 거, 관습처럼 이렇게 한다. 그런 느낌들도 굉장히 많이 받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출전 수당이라는 게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뛰기만 해도 그 돈은 받아요. 그 경기 출전만 하면. 이 내용을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출전만 하면 가 아니면 나다. 그 평가 담당 부서가 있어요. 좀 이렇게 엘리트를 모아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평가를 위한 평가 준비를 하는 거죠. 보고서에만 이제 신경 쓰고 진짜 그 기관이 뭘 성과를 거둬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없고 딱 정해진 그 평가단의 지표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내부자 폭로를 하자면 대부분 그런 거 좋아요. 예. 그 어떻게 저희 보고를 잘 쓸까를 용역도해요. 그 용역단다. 또 원초적인 이야기지만 이 평가 지표나 평가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네. 다시 한번 이제 이 정도 시기가 왔으면 네. 이렇게 네. 좀 이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근데 이 시점에서 제가 뼈를 좀 때려드리면요. 네. 부산 참여연대는 왜 참여를 안 하셨습니까? 한 번도 평가단에 배제 기간. 배제 기간. 그래요? 그 저희가 한 194개 위원회가 있거든요, 부산에. 예. 딱 한 번 법정위원회 참여해봤어요. 배제는 해도 밖에서 막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하고 계시는. 제가 그래 지금 사무처장님 저 옆에 팔뚝에 이렇게 하나 있거든요. 이거 미운 털. 실제적으로는 경영 컨설팅 업체라든가 어떤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채용해가지고 경영평가단에 넣을 수 있는데 사실상 부산시가 거의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 게 그런 것도 문제점이죠. 네, 맞습니다. 이 얘기가 다시 모이면 결국에는 아니 뭐 이렇게 한다고 돈 이렇게 많이 받아요라고 하는 그런 고임금을 받는 기관장은 대체 누가 됩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이제 공공기관장들은 보통 임원추천위원회가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해서 후보를 평가를 합니다. 이 중 이제 2배수나 3배수로 이제 부산시에서 추천을 하고요. 네. 부산시장 추천 2인과 이사회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해서 총 7명인데 따지고 보면은 부산시가 4명을 임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분을 뭐 지목하겠다, 이 후보를 하겠다라는 의지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번 7기 민선시장 때 모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7명 중에 1명이었는데 네. 6명과 싸우는. 최소한 4대3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일단 임원추천위원회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당일날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1~2시간 내에 결정을 다 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오래 하는 것조차도 힘들었습니다. 회의 시간을 길게 하는 것도.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냥 올라온 인물 중에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뭐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이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면접을 대부분 다 안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6개 공공기관을 하면서 제가 소속된 공공기관만 면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자체를 안 합니다. 제가 면접을 강하게 요구가 있어서 한 거죠, 그것도. 예, 그건 너무 오래 제가 너무 심하게 그 면접을 하면 확실히 좀 틀려지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작성해온 자료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게 전과 경력, 그다음에 상벌 경력을 다 달라고 했는데 뭐 그건 또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안 되고 시장이 낙점할 때 볼 수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의 권위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전혀 검증 못하는 상태에서 시장한테 인사를 추천하는 것 자체가 임원추천위원회에 한계일 뿐만 아니라 유명무실을 한 거고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했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시장 때 연임을 하려면 2번 이상 나이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한 번 다를 받으신 거예요. 그 연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사퇴를 하시고 다시 공모에 응모하신 거예요. 연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임원추천위에 제가 아시는 분이 한 분 들어갔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라고 했는데 자기도 이제 6대1로 싸웠다 하더라고요. 그냥 그분이 되는 것처럼 모든 6명이 다 되어 있더라. 다 되어 있는 것 같았다. 이게 좀 답답하네요, 또. 그 2015년 공특위 때도 인사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됐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보고서 내용을 잠시 언급을 해드리면요. 시의회 인사검증을 통해서 그런 부적격자를 가려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입을 적극 검토해 달라 하는 것을
그때도 이미 거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15년에 공기업특별위원회 때 인사청문회 요청을 했는데 당시에는 시에서 거부를 했었죠. 그랬는데 지난해 민선 7기로 교체가 되고 부산시 최초로 드디어 인사검증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관피아뿐만이 아니라 또 정피아도 있고 이제는 학피아까지 있습니다. 또 2015년도에 73.7%를 차지하던 것이 2018년도에는 오히려 76.1%로 올라갔습니다. 다 전문성 있는 분들이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보상 자리다. 전임 시장 시절의 공기업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김진홍 의원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거의 공감을 합니다. 예, 공감을 하고 이 민선 7기에서 공사공단과 출연기관의 기관장 선임 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를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공사공단 출자 출연기관의 기관장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굳이 그 부산관광부사 사장으로 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느냐? 제가 관광업계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요. 관련된 일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LCT 비리자와 연관된 후보가 2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면서 추천하여 부산 시민을 우롱하고 모든 책임을 시의회에 전가시키는 부산시장은 사죄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오거돈 시장의 공공기관장 인사에 이제 좀 다를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게 또 예상과 달라서 실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거돈 시장과 시정의 방향을 같이 할 인물들이 주변에 너무 없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기존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인사를 추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슨 상황입니다. 말씀하시는지는 또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 되게 안타까웠고 정권이 바뀌고 그리고 인사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또 실망감도 높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요. 결격 사유가 있는 이런 인사들을 좀 철저하게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인사 이 검증 요청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많이 미흡했다는 점이고요. 미흡이 아니라 제대로 안 된 거죠. 많은 의원님들이 무늬만 검증하는 인사 검증회가 되지 않으려고 진짜 마음을 많이 썼습니다. 검증회에 들어갔던 의원님께서 노력을 하셨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인사검증회 그 자체 회의적이셨잖아요. 인사검증회 자체에 뭐 회의적이다기보다 인사검증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럴 것 같아서. 예. 법에 이제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네 이제 실무 협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참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저는 이 실무 협상 단계에서 시장의 비서진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의 차원에서 그렇게 항의를 하시고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1인 시위한 부분은 사실상은 그 LCT 비리 관련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인사검증에다가 그걸 제출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시의회에다 공을 넘겨가지고 시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어떤 이런 어떤 그것들. 큰 틀에서 볼 때는 여야가 참여해가지고 좀 더 다른 각도에서 검증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보이콧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명분은 있지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아쉽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부산시에는 왜 이렇게 출자 출연 기관이 그럼 많은가? 이 얘기를 이제 나눠볼 건데 그 중에서 출자 출연 기관 기관장 연봉 평균 연봉이 이게 1위입니다. 다른 지자체 얼마큼 차이 나게 1위입니까? 아주 압도적인 1위입니까? 아니면 압도적이죠. 아, 그래요? 평균 연봉 1억 3,100만 원인데 평균이 9,900만 원이니까 압도적 1위인데다가 대구 같은 경우에 이제 규모가 비슷한데 2천만 원 정도, 인천도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사 평균도 1억 5,900만 원으로 독보적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다 마찬가지로 외주화했다는 건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 부산시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교통국장의 업무 지시를 받아야 된다든지 관광공사는 사장인데 문화관광국장의 눈치를 봐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업무 협조나 관리 감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전문성을 살릴 수 있기 위해서 출자 출연기관의 공사공단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독립성을 좀 키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부산만의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진행하는 건건이 아니면 부산시가 하기 싫은 사업을 하청 주듯이 하는 이런 지금 부산시의 관행은 좀 문제다. 그런 부분들을 자꾸 밖으로 빼다 보니까 이게 많아졌다. 부산시의 출자 출연 기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얼마나 많습니까? 소장님? 지금 본청 소속이 19개인데요. 네. 광역자치단체 중에 제일 많고요. 그 인구로 보나 여러모로 볼 때 숫자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은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김일영 의원님, 2015년 공특위 때도 이런 문제가 언급이 됐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유사기관들의 기능 중복 문제, 그것으로 인한 통폐합 문제가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그 당시도 얘기가 나왔었네요, 그러면. 2017년도에 생겼던 그 인재평생교육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이것 또한 이게 모호합니다. 이게 뭐 사업하는 부서인지 교육하는 연구하는 부서인지 이런 공기업 특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이 모호한 기관이 하나 들어온 데다 또 하나 더 이상한 게 들어온 게 영어방송재단. 우리가 6시 땡 되면 영어방송 한 10분 합니다. 우리 시에 이 방송이 나오는데 이걸 EBS가 지금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네. 영어방송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제작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기관이 과연 존재해야 될까? 그래 이제 오히려 이것이 지금 묶을 건 묶고 없앨 거는 뭐 효과성으로 봐서 이렇게 좀 끊어내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오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이 문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아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네, 두 의원님도 좀 힘도 써주시고요. 예. 평균 연봉 1위, 기관 수도 1위. 양문식 소장님 또 다른 거 뭐 1위 한 거 없어요? 다른 지역에는 없고 부산에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뭐 아시아드 CC 골프장입니다. 예. 이게 이제 아시안 게임 끝나고 원래 2008년에는 매각하려고 했었는데 부산 시의회가 반대를 했었고요. 2014년에 시의회가 이제 계속 적자니까 매각을 하자는데 부산시가 또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원에서 이런 기관을 부산시가 운영하는 건 공공성에 떨어진다. 민영화를 권고한 상황입니다. 높은 평균 연봉, 지나친 기관 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김준영 의원님 좋은 방법 없을까요? 7대 때도 통폐합을 하겠다 해놔놓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8대 때 들어왔어도 초기부터 이 출자 출연 공기업들 통폐합을 처음부터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현재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현재 시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빨리 뭔가 방향을 잡아가지고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 현재. 통폐합의 문제가 계속 진행이 안 된다는 거는 분명히 그 코드 인사 아까 그 좀 선거 때 도왔던 분들을 그냥 방치할 수 없으니 그래도 그분들한테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선거할 때부터 각서를 받고 좋은 얘기예요. 예, 각서를 받고 나는 일체 어느 시에 어느 기관에도 하지 않고 진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선거에 돕겠다.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또 보면 또 공약 내지는 이슈에 아예 넣어가지고 처음부터 시민들이 그거 들여다보도록 필요해요. 만들어서. 예,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력하게 통폐합도 갈 수 있고 기관장의 문제도 전문 CEO를 들여올 수 있는 문제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자유로울 수 있고 개수를 몇 개 줄이겠다는 게 시작을 먼저 하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진짜 통폐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통폐합한 중앙정부의 각 조직들이 아직도 안에서 통폐합이 안 되고 있어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안에서 따로서 노조도 따로 본부장도 따로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도 희한해요. 사실은. 우리 부산시 얘기 뭐 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부산시 현재 상황, 노력하고 있는 내용들 조금 짚어주시면서 마칠까요?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9년도 들어서서 기관장의 기본급을 5% 일괄 삭감을 했고요. 문제가 있었던 이제 부산연구원은 15%,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알아서 스스로가 40%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 뭐 진작에 해줬어야 되는데요. 사실 시원한 답이 나오기 어렵고 쉽게 끝낼 수 없는 얘기였는데 이제 마무리는 줘야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생각할 기회를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각이 없었잖아요. 살찐 고양이도 결국은 지 배 고프면 쥐 잡으러 나옵니다.
재정 고프게 해줍시다. 살찐 고양이도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해야 된다. 아 맞아요. 굶어서 쥐 잡으러 가기 전에 먼저 스스로. 건강이 망쳐서 죽을 수도 있다. 가지도 못한다 이거지. 야 맞습니다. 예, 공공성 높이고 시민이 좋아하는 사업을 하는 살찐 고양이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은데요. 김지령 의원님 이제 막대한 부담을 안고 정리 한번 해버리세요. 날쌘 고양이가 되려면 열심히 일해요. 날쌘 고양이 되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이시니까 뭐 저희가 이 정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날쌘 근데 이 정도의 느낌 갖고는 고연봉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일을 그만큼 한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문제는 그 연봉에 걸맞는 능력과 운영이나 그 내용들이 따라주지 못했다.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일 것 같고요. 살찐 고양이라는 오명 얼른 벗어 던지기를 바라봅니다.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예산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